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유럽 축구, 특히 프리미어리그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시즌 중간에 열리는 겨울 월드컵으로 열리면서 굉장히 혹독하고 치열한 시즌 보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참가팀들 중에서도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에 참가하는 팀들은 10월부터 월드컵이 열리기 직전까지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주중 주말 경기를 3일마다 계속해야 되는 정말 역대급의 강행군을 치렀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선수들이 부상도 당하고 월드컵 참가에 위기를 겪는 일들이 벌어졌죠. 토트넘 허스퍼는 그 중에서도 피해가 컸던 팀입니다. 대표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안면 골절상, 물론 이 상황이 피로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충돌 상황에서의 사고였지만 결국에는 누적된 피로가 이런 반응의 문제라든지 선수들의 컨디션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사고도 발생하는 게 아닌가 볼 수 있겠고요.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주력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더블 스쿼드를 구축해서 이제는 좀 잘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난 시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려운 로테이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콘테 감독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그 지난했던 3일 간격의 경기의 마지막 일정 리즈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앞두고 있는데요. 이 경기를 앞두고 또 하나의 비보가 전해졌거든요. 세세뇽 선수의 부상 소식입니다. 이와 맞물려서 최근 1월 이적 시장 토트넘의 움직임에 대한 많은 보도가 나오는데 콘테 감독이 레비 회장과 면담할 것이다라고도 말했거든요. 콘테 감독이 리즈와의 경기를 앞둔 인터뷰에서 했던 모든 이야기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일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13일 일요일 0시에 토트넘이 리즈와 홈 경기를 치릅니다. 토트넘이 현재까지 리그 4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승점 26점인데 이번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맨유와 첼시의 추격 어느 정도는 따돌리고 4위권을 자력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맨유는 11월 14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풀럼과 원정 경기예요. 풀럼도 만만치 않은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승격팀이라는 점에서 맨유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고요. 첼시는 아스널과 런던에 패배했죠. 그런 가운데 3위 뉴캐슬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이 현재 토트넘을 제치고 3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첼시가 이겨주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나을 수도 있는데 두 팀이 무승부로 승점을 좀 덜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자면 토트넘한테는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리즈와의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 최대 화두는 부상 선수의 상황인데요.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 도중에 세세뇽 선수가 햄스트링 근육의 통증을 느꼈었잖아요. 세세뇽이 실제로 이전 경력, 콘테 감독이 오기 전에도 잦은 햄스트링 부상, 스프린트를 많이 하고 빠른 선수인데 계속해서 자주 다치는 근육의 부하가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한 피지컬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콘테 감독이 부임한 이후 굉장히 견고해졌거든요. 하지만 강행군 일정 속에 결국 쓰러졌습니다. 콘테 감독은 세세뇽 선수가 오늘 우리와 훈련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리즈와의 경기는 작은 문제가 있어서 뛸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큰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 경기는 당장 코앞이기 때문에 뛸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문제라고 해놓고 길게 빠지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됐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2022 카타르 월드컵으로 인해서 거의 6주 가까이 휴식기를 갖기 때문에 12월 말에 재개될 경기 일정에는 세세뇽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희소식이라면 역시 리버풀전에 이어 노팅엄 포레스트전에 이제 부항에서 돌아온 히샬리송과 데안 크루세스키 선수의 상황인데요. 두 선수 모두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했기 때문에 리즈와의 경기에 이 둘을 모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 당일에 최선의 결정을 내리겠다. 조금 더 상황을 살펴보고 리스크가 없다면 둘 다 리즈전에 선발 출전시켜서 최근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의 공격진의 공백을 조금 채울 수 있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1월 이적 시장이 이제 다가오죠. 월드컵 휴식 기간 동안 경기도 없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이제는 1월 이적 시장에 어떤 선수를 영입할지에 대한 움직임을 본격화할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한 질문 나왔습니다. 레비 회장, 파비오 파라티 디렉터와 이야기 나눌 것인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콘테 감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이야기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올 시즌 전반기가 끝나고 나면 클럽과 미팅을 가질 것이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봐야죠. 언제나 클럽의 가능 범위, 물론 야망에 따라서요. 분명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올 시즌 전반기에 긍정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할 거예요. 분명 저는 좋은 점을 많이 봤습니다. 3일마다 경기를 하며 많은 부상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고전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유형의 문제에 더 잘 대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적 시장에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팀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부상 선수가 나왔던 것이 유일한 아쉬움이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어느 정도 목표선을 지켰으나 여기서 더 잘하려면은 결국에는 부상자가 발생해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도록 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영입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가능한 범위 안에 예산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니까 예산에 맞는 선수를 1월달에 데려오기 위한 미팅을 할 거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콘테 감독의 재계약 문제죠. 올 시즌이 끝나면 콘테 감독이 이제 토트넘과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본인이 토트넘에서 또 보여줬던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올 시즌이 끝나고 프리 상태가 되면 또 어느 팀이든지 본인이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콘테 감독의 효과를 좀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하고 싶을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서 논의하면은 이제 주도권을 내릴 수밖에 없고 불안해지고 다음 시즌 계획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반년 정도 남은 시점에 보통 재계약을 맺으니까 이 시기, 이 월드컵 시기에 1월 이적 시장 기간에 선수 영입뿐 아니라 콘테 감독의 거취도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게다가 1월 이적 시장에 선수를 영입한다면 콘테 감독의 입맛에 맞는 선수를 영입할 것인데 만약 콘테 감독이 반년만 있다가 나갈 거면 그때 선수 영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시즌이 끝나고 나서 또 재계약을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야기할 것인지 물어봤어요. 콘테 감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계약이 6월 30일에 끝난다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때까지 클럽은 최선의 평가를 내리겠죠. 모든 것은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자녀 시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발전에 만족한다면 하지만 물론 모든 상황에 그럴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 역시 토트넘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자격이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저는 이걸 느껴야 해요. 하지만 분명 우리는 구단과 이야기할 것이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이 정도면 내가 토트넘에서 잘했다라고 느껴야지 재계약할 거란 얘기긴 한데 어찌됐건 이거 조금 이제 말장난에 가까운 얘기고요. 시즌이 끝나고 나서 할 수도 있다. 지금 단계는 아니다. 왜냐면 지금 단계가 좀 만족스러운 단계이냐. 제가 이거를 좀 해석해보면 우리가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지를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콘테 감독의 연봉이 높기도 하고 콘테 감독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위해서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1월 이적 시장에 어떤 영입이 이루어지는지도 지켜봐야 했을 때 콘테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1월달에 영입해 준다면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다면 콘테 감독이 재계약을 맺을 것이다. 물론 1월달에 원하는 선수를 영입해줬는데 챔스 못 나간다고 콘테 감독이 안 해. 이렇게 할 정도의 프로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결국에는 1월 이적 시장의 야망을 조금 보고 결정하겠다. 현재까지는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 부임 후에 리즈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첫 승을 거두셨는데요. 내일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희가 이전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를 이겨야만 콘테 감독을 잔류시킬 수 있고 콘테 감독이 원하는 영입을 1월에 할 수 있는 명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사수가 가능합니다. 콘테 감독이 지난 시즌 중도에 토트넘에 부임해서 프리미어리그 첫 승을 거둔 상대가 리즈였고 이 리즈와의 경기를 이제 전반기 올 시즌의 마지막 일정으로 소화하게 되는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무엇보다 리즈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 토트넘은 지금 부상자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요. 콘테 감독은 이 경기가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토트넘 자체의 상황 때문이에요. 저의 첫 승 경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리즈를 상대로 정말 힘든 경기였죠. 제가 기억하기로 리즈의 스타일은 늘 같았어요. 대단한 에너지를 갖고 있고 강렬하게 뛰는 팀이죠. 압박을 많이 하고 지금도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팀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마라톤 같은 일정의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13경기를 치렀는데 모든 경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는 에너지를 잃었습니다. 신체적 에너지와 정치적 에너지 모두요. 그런 이유로 내일 경기에 우리는 강한 집중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수비적으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최근 7경기에서 모두 실점했으니까요. 우리에겐 익숙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조금 더 콤팩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승점 3점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리즈는 우리보다 경기를 덜 치렀어요. 팀 대부분이 휴식을 잘 취했죠. 하지만 우리는 최선의 방식으로 이 일정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승리로 마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올랐고 전반기를 프리미어리그 4위권으로 마친다면 잘 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일단 리즈가 챔피언스리그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간 동안 토트넘보다 경기수가 적으니 선수들이 더 쌩쌩하다. 원래도 강렬하고 에너지 있게 뛰는 팀인데 우리는 굉장히 지쳐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또 실점한 것도 있는데 실점에 있어서는 체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체력이 떨어졌을 때라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이런 집중력을 좀 더 보여줘서 실리적인 결과, 승리를 거두고 싶다. 전반기를 4위로 마친다면 우리가 잘 해낸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점에 대한 부분도 했는데 공격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8경기 연속 최근에 공식 경기 전반전 득점이 없다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콘테 감독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공격수들, 거의 모든 공격수를 부상으로 잃었습니다.
스트라이커를 잃으면 시스템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는 스트라이커 없이 경기를 해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죠. 해리 케인 때문에요. 케인은 경기 당일 아침에야 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물론 늘 뭔가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죠. 모든 선수들이 뛸 수 있다면 우리는 3명의 공격수와 페리시치를 통해 경기했을 겁니다. 페리시치는 스트라이커가 아니지만 공격적인 윙어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공격적인 선수들과 경기하길 원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런 시기에 발생하면 대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처음에는 쿨루세스키가 다쳤는데 여기에 히샤이성 다치고 손흥민 선수까지 다친 데다가 케인 선수가 지쳐가지고 전날 노팅엄과의 경기를 준비하다가 훈련을 뛰기 어렵다라고까지 판단이 나와가지고 공격수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다가 루카스 모우라까지 부상이니까 사실은 토트넘이 공격수가 없으니까 그걸 못 넣은 거다. 다른 대안 찾기 위해 시스템도 바꿔보고 페리치도 전진시켜봤지만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 건 맞지만 왜 골을 못 넣냐고 하면은 공격수가 다 빠져서 그런 거다.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히샤이성도 9번 자리에 볼 수 있긴 하지만 전문 9번 선수라기보다는 윙포워드와 전방을 오가는 선수잖아요. 이 케인 선수가 계속 뛸 수밖에 없는 피로, 게다가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데 리즈와의 경기를 앞두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요? 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라는 것이 많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기를 다 출전하게 되면 피곤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피로라는 게 몸 관리를 못 해줬기 때문은 아니다. 정신적인 피로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케인 선수뿐만 아니라 3일마다 계속 경기를 하면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계속 빠르게 이어지니까 나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도 힘들다. 매 경기를 3일마다 짧은 기간 동안 하게 되면 우리도 정신적으로 지치고 선수들도 지치게 된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변명하지 말고 최선의 결과를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조율해주고 있다.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이 카라바오컵 경기에 그래서 케인 선수를 60분만 뛰고 빼게 한 것이고 페리시 선수도 그때 뺐고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는 지쳤기 때문에 전반 후반 나눠서 뛰게 했다. 벤 데이비스도 그래서 선발 출전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카라바오컵보다 이제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승점 3점에 걸려있다고 말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리즈와의 경기에는 가용 가능한 최선의 선수들을 선발 출전시킬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43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9월 A매치 이후 10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그 빡빡한 기간 동안 우리는 부상 선수도 나오고 일정이 빡빡했지만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성적을 보면 잘했다. 다만 그걸 잘 매듭하려면 지금 우리가 온라인은 4위 자리를 지키고 마무리해야 되니까 리즈전은 어떤 수를 써서도 일단 이기고 끝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토트넘과 재계약에 대해서 이제 애매하게 콘테 감독이 앞선 질문에 대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연 질문이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그럼 토트넘과 재계약하는 거 기대하고 있나요? 여기서 미래 보고 있나요? 본인의 이제 생각을 좀 물어봤어요. 구단과 논의할 부분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건데요. 콘테 감독은 클럽과 가정을 시작하면 새로운 일정을 시작하면 많은 시간을 함께하길 꿈꾼다면서 뭔가 중요한 걸 만들고 싶고 오래 일하고 싶은 거는 당연하다. 누구도 빨리빨리 옮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들과의 관계, 클럽과의 관계, 주변 환경, 내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나와 야망이 맞아야 된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력과 상황과 부합해야 된다. 이게 이 클럽의 야망이 내 경력의 야망과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운이 좋다면 감독은 장기 계획을 갖고 한 팀에 머무르는 것이 훨씬 좋다. 모든 감독이 모든 게 맞는 상태면 굳이 다른 데로 이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과 달리 현대 축구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가 어렵다. 2, 3년이 지나면 클럽이 데려온 감독이 너무 잘 돼서 떠나거나 감독이 못해서 경질하거나 두 가지가 된다. 특히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감독에게 많은 시간을 줬던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나의 나라, 나의 조국인 이탈리아처럼 빠르게 바뀌는 것 같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감독을 빠르게 교체할 준비를 한다. 나도 오래 남고 싶은데 구단이 날 자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콘테 감독 경질하라 이런 팬들의 여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한테 오래 남을 거냐고 물어보지만 내가 잘릴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적 시장에 대해서 또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콘테 감독이 요구하는 거를 파라티치 디렉터나 레비 회장이 잘 들어주고 있고 또 그 야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에 대해 믿냐? 라고 질문이 있었는데요. 콘테 감독은 그 점에 대해서 물론이죠 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구단과 자신의 야망은 일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니까요. 클럽의 모든 것을 발전시키자는 것이죠. 피치 안에서나 밖에서 모두요. 그래서 매 순간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직 개선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일해왔어요. 클럽이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좋은 방법을 찾아왔죠. 그리고 올해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선하는 만큼 다른 팀들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우리만큼 개선하거나 우리보다 더 개선한 팀들이 있죠. 때로는 다른 팀들이 우리보다 더 개선의 여지가 많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이유로 좋은 대화를 나누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1년간 함께 일한 것에 만족하고 올 시즌 전반기에 대해서도 만족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요.
클럽의 현실적인 야망 말입니다. 진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클럽 모두에겐 진실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진실을 알아야 미래를 위한 최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 공감대 형성 잘 되고 있고 상황 파악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월드컵 휴식 기간 동안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월드컵에 참가하는 선수도 있지만 남는 선수들을 데리고 그럼 좀 더 훈련을 할 것인지 휴가를 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이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전지훈련 가잖아요. 영국은 날씨가 추운데 전지훈련을 가냐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콘테 감독 이에 대해서 일정을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월드컵에 참여하지 않는 선수들에게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길게 어디 휴가를 간다거나 여행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많은 대표팀들이 2차례 친선 경기를 치르기로 결정하기도 했죠. 그런 이유로 리즈와의 경기 이후에 월드컵에 가지 않는 선수들도 대표팀 경기를 치르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선수들은 계속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대표팀에 가는 선수들은 친선 경기를 치르겠죠. 그리고 돌아오면 회복할 수 있는 휴가를 줄 겁니다. 런던을 떠나서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갈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국에 그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이곳에 남아서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훈련장에서 훈련할 겁니다. 일부 대표팀 일정을 가는 선수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같이 훈련한 선수들 훈련하고 나서 조금 쉬고 아무 빡빡한 일정 치렀으니까 그 다음에 또 계속 훈련할 것이다. 긴 휴가는 아니고 지친 정도만 회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월드컵에도 참가하는 선수들만큼이나 그 체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선수단이 고른 체력 상태를 유지해야만 또 팀의 밸런스가 맞으니까 긴 휴가, 긴 휴식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 번 이 재계약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토트넘에 남아서 오랫동안 일하고 같은 야망을 공유하는 게 당신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토트넘에 남는 게 자신의 꿈이냐 얘기했는데요. 다 똑같은 얘기 또 말합니다. 모든 감독들은 새로운 팀을 만나서 꿈을 만들어갈 때 오랫동안 머무르기를 희망합니다. 클럽과 함께 계속 팀과 선수들을 발전시키면서 일할 기회를 원합니다. 누구나 오래 일하고 싶고 나도 마찬가지다라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월드컵 이후에 일정도 빡빡한데요. AC 밀란과 16강 1, 2차전의 경기 일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2023년 2월 15일 새벽 5시에 밀란 원정이고요. 2023년 3월 9일 새벽 5시에 밀란과 홈 경기 치르게 됩니다. 토트넘의 월드컵 이후 첫 번째 경기는 12월 26일 밤 9시 30분에 브렌트포드 원정이고요. 2023년 첫 번째 일정은 1월 1일 밤 11시 에스턴 빌라와의 홈 경기입니다. 1월 달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원정 경기,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 풀럼과의 원정 경기 리그 경기가 있는데요. 카라바오컵은 탈락했기 때문에 월드컵 직후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휴식을 다행히 취할 수 있게 됐고 FA컵 일정이 또 나오기 때문에 1, 2월에 추가적인 경기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월드컵 이전까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후반기에도 일정이 빡빡한데요.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도 돌아오고 또 새로운 선수도 영입해서 전반기보다 더 좋은 축구, 멋진 축구로 승리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